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강토 영유비문 해석 세 번째 이야기는 대고구려 시조 추모왕 2편으로 추모왕의 엄니대수를 건너는 문장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본 영상은 한학당에서 판독한 글자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기존 판독문과 다른 글자들이 있습니다. 국강상 영유비 판독문은 다음 카페 한학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나 가입과 인사가 귀찮으므로 아름아름 공유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일면 두 줄 두 번째 글자는 한국과 중국은 다행할 행으로 판독했고 일본은 수레차로 한학당은 수레거로 판독했습니다. 18번째 글자는 한중일이 모두 나아로 판독했으며 한학당만 심을제로 판독하였습니다. 북강토 영유비문은 일면 두 줄 두 번째 글자와 18번째 글자에 따라 비문 전체 해석이 달라집니다. 특히 18번째 글자 심을제는 추모왕의 기원을 밝혀줄 중요한 글자입니다. 수레차를 수레로 해석하지 않고 물어뜯다로 해석하는 이유는 시조 추모왕께서 하로를 이용하여 엄니대수를 건넜기 때문인데요. 이 하로는 자들이 다니는 길로 수레가 다닐 수 없는 험난한 길입니다. 수레차를 물어뜯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이유는 수레차를 옆으로 누이면 입과 치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물어뜯는 형상을 나타낼 때는 세 가지를 사용하며 이치, 수레차, 수레거순입니다. 조선시대 정통 유학이 쓴 글 중에는 신기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쓰여진 장성 난문창이문인데요. 이 글에는 이치와 수레차가 동시에 들어있으며 지는 유학 선비들에게 차는 하늘과 천군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성 난문은 지금의 장성댐 뚝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물어 뜯으라고 시킬 때 지시인이 잇몸과 치아를 제공하면 이 치자를 사용하며 물어뜯는 모든 행위에 관한 책임은 지시인이 지기 때문에 물어뜯는 사람은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물어뜯으라고 시키는 지시인이 치아만 제공하면 수레차를 사용합니다. 이때 잇몸은 물어뜯는 사람의 것으로 물어뜯는 수위 조절 또한 잇몸의 주인이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잇몸이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시인은 죽지 않을 정도로 물어뜯으라 했으나 잇몸 주인이 억세게 물어뜯어서 상대가 죽으면 그 책임은 잇몸 주인이 져야 합니다. 물어뜯으라고 시키는 지시인이 의지만 제공하면 수레거를 사용합니다. 잇몸과 치아가 물어뜯는 사람의 것으로 책임 또한 물어뜯는 사람이 모두 져야 합니다. 심을 재는 하늘 천이나 길 도보다 더 높이 흙을 쌓고 그 중간에 굴을 판 후 그 속에서 어린 싹을 가꾸어 일정 시기가 지나면 밭에 옮겨 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싹을 재배하는 것을 추모법이라 하고 이것이 비문에 적혀있는 업입니다. 시조 추모왕에게 명을 내리니가 누구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추모왕이 천재이므로 가순권함의 명을 내릴 수 있는 이는 사선왕뿐입니다. 사선왕이라 해서 아무에게나 물어뜯고 오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물어뜯는데도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조선시대 왕을 대신해 금부도사가 나가는 것처럼 고대에도 사선왕을 대신해 물어뜯으려면 제왕이라는 자격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멍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짐을 지고 가는 멍에가 있고 앞에서 끌고 가는 멍에가 있습니다. 시조 추모왕은 제시황천이라서 추모왕이 짊어진 멍에는 선도적 추모법으로 앞에서 끄는 멍에입니다. 물어뜯는 종류에서 수레차를 쓰려면 사선왕이 일정 정도의 군대나 무력 집단을 내주어야 하지만 딸랑 추모왕 혼자 보냅니다.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으로 그에 따라 물어뜯는 이빠른 수레거가 됩니다. 가순거남은 남쪽 나라들을 돌면서 하늘에 불쏘난 무리는 물어뜯고 백성들에게 추모법을 보급하고 오라는 명입니다. 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백인들이 다니는 백도, 환인들이 다니는 환도, 백성들이 다니는 민도로 나뉘어집니다. 고기의 백도는 좁고 환도는 넓다고 되어 있는데요. 백도의 넓이는 30cm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도와 환도가 전용길인 반면 민도는 백헌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길입니다. 로는 인과 자들이 다니는 길로 신분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로는 인의 지도자들이 다니는 전용길이었으나 후에는 중국의 전용길로 변하였고 중로는 인들의 전용길이었으나 후에는 중국과 인국의 공용길로 바뀌었으며 하로는 자들의 전용길이었습니다. 민도는 하늘까지 연결될 정도로 넓게 뻗은 안전한 길을 말합니다. 상로는 우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으나 민도처럼 안전하지 않은 길을 말합니다. 중로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로 우마차가 다니기에는 힘들고 불안정한 길입니다. 하로는 자들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길이 사라지거나 끊어지기도 하며 집안이 매우 불안정한 길을 말합니다. 추모왕이 하로를 이용하여 남쪽 나라로 온 까닭에
부여 엄니대수에 이르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남은 강남으로 불리는 남국으로 지금의 우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부여의 영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였을까요? 우한에 흐르는 강 줄기는 한수와 장강으로 엄니대수가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엄니대수라는 이름은 장강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부여는 남자들이 놀고 먹는 사회라는 말도 있으나 고대의 생산활동을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단군을 받들고 따르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부여가 완전한 모계사회로 변화한 시기는 단군이 무너진 후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왕은 추모왕, 부여왕, 엄니대수왕으로 뒤 문장에서 하백열왕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추모왕이 엄니대수왕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 문장에 나오는 나루진을 나루 또는 나루토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본래 나루진은 물가에서 하는 율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율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창하지 않습니다. 사극에서 보면 나루토에 도착한 사람이 건너편 사공을 크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봐라, 사공 당장 배를 대거라. 이것이 율입니다. 이렇게 물가에서 하는 율을 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율을 하기 위해서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지위가 없다면 시간이나 인원수에 맞춰 타야 하고 돈이 권력인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누구나 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돈 죽게 배를 대시오. 따블 아니 따따블. 이러면 율도 아니고 말씀 언도 아닌 말씀 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루토는 어디 갔느냐고 반문하겠지만 나루토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엄니대수 왕인 진원알은 추모왕이 엄니대수왕을 다스려 율하게 말씀으로 하였다는 뜻입니다. 고대의 극심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습니다. 밭을 만들고 씨앗을 뿌려 싹이 나더라도 급격한 고온현상 또는 지진 등으로 모두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시조 추모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여 천재에 올랐고 그의 지위는 백성들이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제시왕입니다. 황천이란 처음에는 백왕이 머무는 하늘로 북두사성을 가르쳤으나 후에는 백왕의 말씀이 머무는 하늘로 바뀌었으며 사세기 즈음에는 태왕이 머무는 하늘로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유학에서는 북두칠성의 7번째 별이 황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장에 아들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황천은 백왕의 말씀이 머무는 하늘을 뜻합니다. 제시 황천지자는 심는 것을 옳게 하여 백왕의 말씀이 머무는 하늘에 다다라 북두칠성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하백의 열왕인 추모왕이다. 추모왕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하늘에 오른 왕이라는 사실 외에 하백열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혔을까요? 문장을 보면 마치 하백열왕이 천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만 엄니대수를 다스리는 부족은 물을 다스리는 부족으로 하백과 같은 하족입니다. 하족은 그 신분이 자이고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부족이라서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하늘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태왕이나 사선왕이 오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추모왕이 엄니대수 왕에게 내가 너를 다스리고 율할 수 있다며 자격증을 보여주었더라도 엄니대수 왕이 쌩까면 그만입니다. 요걸 눈칫간 추모왕이 어머니가 하백의 열왕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니기들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이 우한 부근이라면 하백의 여전사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고 엄니대수 왕뿐만 아니라 엄니대수에 사는 모든 동물들의 목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할 위는 같은 글자이지만 비문에 쓰여있는 속자는 연결된 상태를 나타내고 할 위의 본자는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결된 것처럼 가장한 상태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나무의 현대적 개념은 줄기가 사그라져도 뿌리가 살아서 이듬해 싹을 틔우면 여러 해 살이 풀이고 뿌리가 죽으면 한 해 살이 풀이지만 고대에는 뿌리와 관계없이 싹과 줄기가 기준이었습니다. 설을 기점으로 싹과 줄기가 2해를 살면 나무이고 1해를 살면 풀입니다. 따라서 설을 기점으로 2해를 사는 보리는 나무이고 1해를 사는 갈대는 풀에 속합니다. 위목 영가부는 시조 추모왕이 엄니대수 왕에게 내린 율로서 2해살이 풀과 갈대를 이따케 연결하여 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문 일면 이째줄 40번째 글자를 한중 일은 곧 직으로 판독하였으나 한학당은 나루 이름 두로 판독하였습니다. 나루 이름 두는 고을에 닿도록 임시로 만든 나루를 말합니다. 거북귀는 문장의 앞과 뒤에 오는 글자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오는 거북귀는 엄니대수왕이 갈대를 잇대어 엮기 위해 거북을 모으는 글자이고 뒤에 오는 거북귀는 갈대를 엮어 쌓고 거북들이 들어 올리는 글자입니다. 귀흥성 두의 영가부귀는 엄니대수왕이 소리로 응하여 거북을 모아 나루를 만들어 연결하고
거북이 그 위에 갈대를 잇대어 층층이 쌓았다는 뜻입니다. 연우조도는 갈대로 다리를 다 지은 연우의 엄니대수를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은 대고구려 성산의 추모왕으로 고구려 역사의 시작 연대를 추적해 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